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바이오인데요. 지금 사야 하는 이유 과연 뭘까요? 2023년 국내 상위 기업 10곳의 잠정 실적을 확인해봤더니 전체 매출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휴미라, 스텔라라 등 블록버스터 약품의 이 특허가 만료됐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 3월 5일 암화폐 초록이 발표되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엠스타그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엠스타그램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요즘 국내 주식시장 AI 반도체, 저PBR 이 열풍으로 정말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외되고 있는 종목, 업종이 있죠. 바로 바이오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이오 업종, 바이오 투자가 실은 3월이 12월 못지않게 굉장히 투자 적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4월에 있을 암화폐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때 바이오 요정이었다가 이제는 바이오형으로 변신합니다. 강하나 유튜브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과 함께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오프닝 멘트 할 때 지금 엔비디아 없는 분도 많아요. 네. 하이닉스 없는 분도 많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바이오를 통해서 그 헛헛함을 달래 주실 거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거든요. 네네. 맞나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일만 남아 있어서 네. 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엔비디아 수익률보다 더 바이오 수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뭐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서 뭐 올라봤자 뭐 20, 30%지 않겠어요? 네, 근데. 네. 그런데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닥 다지기를 해놓은 상황이고 네. 한 어제 엊그제부터 반등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지금 3월에 좋아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네.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왜 3월엔 바이오 업종인가 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오늘 마치 우리 강하나 연구원님이 온다는 것을 시장이 안 듯이 알테오젠이 맞습니다. 오늘 11% 정도 올랐고요. 네. 머크와의 뭐 어떤 굉장한 호재를 디테일 아주 구체적으로 맞아요. 공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알테오젠 이야기부터 가고 가죠. 알테오젠의 또 팬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알테오젠이 일단 플랫폼 3사 네. 중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알테오젠이 이제 아름아름 머크와 계약을 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예. 공시에서 머크라고 언급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10대 제약사라고 이제 계약 상대방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예. 이번 계약을 통해서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바뀐 것도 관건이고요. 예. 이 10대 제약사에서 머크라고 명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이제 머크와의 계약이 좀 확실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바뀜으로써 지금 면역 항암제 1등인 이 키트루다의 SCJ형 시장에 알테오진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일단 이 공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마일스톤이나 이런 부분은 몇 천억밖에 추가가 되지 않아서 네. 사람들이 뭐 이 정도면 좀 아쉽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셔서 급락이 살짝 나왔었던 네, 네. 바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건 로열티입니다. 이 키트루다 SC제형이 이 피아주사 제형이 안 팔릴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비독점에서 독점 계약으로 바꾼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는 상황인 거고 이 키트루다가 작년에만 30조 원 이상 팔렸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30조 원에서 1%만 가져가더라도 엄청납니다. 근데 이 로열티를 수취하게 되면 매년 특정 퍼센테이지를 알테오젠이 영업이익으로 그대로 받게 되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구조를 오늘로써 드디어 확정지어서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알테오젠의 미래는 점점 밝아질 수밖에 없는 밝아진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머크가 상대방이었다. 이런 거는 근데 좀
눈치껏 알고 있었죠. 예, 눈치껏 알고 있었죠. 다만 네. 이렇게 공시로 보는 건 또 다르거든요. 아, 그것도 달라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머크가 비독점에서 독점 계약으로 바꾼 게 여기는 다른 얘네 건가? 좀 관심 있구나, 관심 좋아하는구나라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공시를 한 것. 공시와 키트루다도 그쵸. 좀 익숙하죠. 그렇죠. 예. 면역 그러네? 항암제 1등인데 예. 이 항암제 글로벌 1등인 기업이 국내 기업과 독점 계약을 했다? 그건 정말 엄청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라이선스 계약과는 다르고. 좀 다르고요. 예. 이 제형에 대한 이 SC 제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 기술도 입증이 된 거고 예. 머크를 통해서 이제 현금 창출은 이제 좀 됐고. 확실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형을 형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 또 머크와의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맞습니다. 특히 주식 바이오는 꿈을 먹고 자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주가를 좀 저렇게 그렇죠. 네. 그리고 덤으로 MSCI 편입 때문에도 최근에 좀 관심을 좋아요. 받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머크와의 계약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패시브가 나은 괴물이라고 하죠. 패납괴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중 하나인 알테오젠도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많이들 기대하고 계십니다. 올해 아마 전에 나올 때도 얘기해 주셨고요. 뭐 많은 바이오 관련 전문가분들이 올해 크게 두 가지가 뭐 ADC와 비만 치료제고 맞습니다. 특히 제가 느끼기에도 문외한인 제가 느끼기에도 이 지금 비만 치료제에 맞아요. 대한 관심이 일반인들 사이에 너무나 뜨겁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한 ETF도 나온다. 네. 이 비만 치료제가 또 한 번 좀 선세이션하게 바이오를 좀 땡길 수 있을까요? 일단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도 네. 이제 성장 초입니다. 이제 이제요? 성장을 네. 왜냐하면 아시아권에는 아직 유통도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시장 성장은 올해까지는 그래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이 타겟이 예. 당뇨 치료제로 처음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는 비만 치료제, 이제는 심혈관 질환, 거기에 알츠하이머 혹은 이제 뭐 그 이후에 다른 질환까지 비활골성 지방 간염까지 네. 지금 적응증 확장을 추진 중이에요. 오. 그렇게 되면 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처럼 적응증 확장을 통해서 시장 전망치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네. 이 비만 치료제 대장 두 기업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또한 엔비디아처럼 네. 비싸더라도 성장성이 확실하면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모멘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AI 반도체도 이렇게 하다가 두 달 만에 그냥 맞아요. 시세를 뽑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비만 뭐 19112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가 좀 얘를 팍 터트릴까요? 일단 실적이 네. 정말 서프라이징하게 나오는 게 지금 좋게 반영이 되고 있는 예, 거고요. 예. 실적 시즌 때마다 이 두 기업이 많이 오릅니다. 예.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적응증 확장이 확실시될 때 한 번 더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고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 쪽은 이렇게 돈이 많이 되니까 다른 빅파마들도 다 참전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머크 같이 돈 많은 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우리 살 거다, 우리 비만 치료제 참전할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것도 예. 그 아랫단에 있는 비만 치료제 개발 기업들에게 정말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한마디 입장 표명으로. 그렇죠. 근데 빅파마들이 아. 대부분 다 관심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약 하나가 네. 나라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비만 치료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비만이 관리 질환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수요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신공장 가동이 계속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좀 크게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원리버 강하나 연구원은 맛백이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3월에 바이오 업종인가? 크게 네 가지 이유인데 네. 약간 암학회 정도는 저는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씩 이 네 가지 이유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적. 실적. 때문일 것 같은데요. 2023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나가죠. 네, 예. 근데 근데 왜 실적? 4분기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실적이 생각보다 다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거나 정말 다른 기업들, 다른 섹터와는 다르게 성장세가 확실한 기업들이 꽤 많았어요. 네. 대장주들도 네. 잘 나왔는데 삼성바이오직스와 SK바이오팜은 실적 서프가 나왔고 대형 제약사들 중에서는 이 종근당, JW 중해제약, 보령 모두 네.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또 뭐냐면요. 올해도 시장 전망치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우리 15%에서
20%는 그냥 성장할 수 있어라는 언급을 해주는 게 예. 바이오 올해도 실적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라는 것은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지금 비싸지고 있잖아요. 일라이 릴리 같은 예.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수준으로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대형 바이오주 이제 앞으로 뭐 4, 5, 5월에 또 네. 1분기 실적 나오겠고 실적 시즌이 있을 텐데 네. 올해만큼은 실적은 믿어도 된다. 그렇죠. 4분기부터 좋았기 때문에 원래 4분기 실적 때 제약 바이오 기업들 안 좋거든요. 네.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뭐 당연히 더 안 네, 좋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약주들 돈 버는 기업들 위주로 좀 실적이 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3월에 선취매 같은 것들을 한다면 그렇죠. 요 실적 재료가 하나 있다. 그렇죠. 잘 나올 기업들 위주로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왜 또 3월에 바이오주냐?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는 글로벌 정말 시장성이 큰 분야에서 최초로 신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3월 14일에 네.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의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될 건데요. 예, 예. 비알콜성 지방간염은 사실 시장성은 엄청난 것에 비해서 지금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알콜성 지방간염 쪽에서 신약 승인이 되는 것만으로도 바이오의 훈풍을 가져오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뭐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이게? 어쨌든 이렇게 네. 시장성이 큰 데서 신약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이 타겟으로 돈을 벌 수 있네? 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요. 그렇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이 좀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예. 특히나 비슷한 타겟이나 예. 비슷한 질환의 경우에는 더 관심을 많이 받고 빅파마들 또한 그 파이프라인을 탐내게 돼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네.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신약 승인이 될 때 네. 관련된 기업들은 또 좋은 흐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바이오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뜬구름 맞아요. 잡는 게 간염, 뭐 간 쪽에 글로벌 신약이 나오면 전혀 연관도 없을 것 같은 우리의 간 치료제 이쪽도 막 맞습니다. 네, 15% 20% 그런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어찌됐든- 일말의 기대? 어찌됐든 네. 국내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해야만 합니다. 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해서 뭐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큰 기업이 우리의 물질을 사가거나 기업을 사주는 게 베스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물질을 개발하는 게 최선인데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 같으면 이제 관련주로 언급이 되는 거죠. 일단 픽업 네.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트렌드만 맞습니다. 맞아도 일단 눈에 띄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바이오 투자법입니다. 트렌드만 일단 쫓아가자. 일단. 그런데 글로벌 신약, 특히 간 쪽에서 네. 하나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네. 기획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유는 국내 대장 기업 중 하나인 HLB의 네. 신약이죠. 이제 리보세라닙과 네. 팜릴리주맙 간암 치료제의 파이널 리뷰가 3월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파이널 리뷰가 잘 나오면 예. 신약 승인 여부는 거의 확실시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3월 말에 그 결과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또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HLB는 이제 항상 또 애증이 많은 분들도 많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믿어야 되나 이번에 어떻게 맞습니다. 할까요? 네, 일단 HLB로 얘를 어떻게 할까요? 저도 사실은 네. 옛날에 믿지 않았었어요. 네. 다만 저는 논문은 믿는 편인데요. 논문 중에서도 정말 저명한 학술지 란셋 혹은 NEJM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나왔을 때 다 이 두 저널에 다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이 란셋이라는 글로벌 탑티어 학술지에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가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음은 가질 수 있겠구나. 이 데이터가 확실하다면 이 승인 여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3월 리뷰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역설적으로 좀 그쵸? 약간 느낌이 사실 HLB가 네.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받았죠. 예, 맞아요. 다시 그래서- 받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좀 맞아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네. 그 논문지가 나온 직후에 또 크게 관심을 못 받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맞아요. 기간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또 관심을 받더라고요. 네, HLB가 저희 1월
스타킹 종목에서 어. 1등을 차지했고요. 앞서 우리 이성웅 이사님께서 소개했던 HLB였었고 아. 그때도 이 얘기 똑같이 나눴거든요. 아. 시장이 좀 이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주가 오를 것 같다. 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1위를 차지했는데 자 HLB에 한 번 더 보는 그런 타이밍까지가 세 번째. 네 번째는 암학회죠. 이거는 해야죠. 네, 암학회. 4월 네. 암학회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네. 개최가 되는데요. 3월 5일에 초록이 발표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초록이 나오기 전부터 통상적으로 반영이 잘 됐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3월과 12월 네. 제약바이오 지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네. 12월은 1월 JP모건 헬스케어 때문에 4월에 암학회? 대한 AACR에 대한 기대감은 3월에 이렇게 반영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암학회 뭐 관전 포인트 뭐 하나가 있다면 뭐 있을까요? 일단 4월도 마찬가지로 ADC 쪽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네. 있고요. 거기에 이제 면역 항암제 쪽도 신규 타겟이 있을지를 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왜 3월에 바이오 업종인가, 바이오 중가의 네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엔비디아도 없고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없고 좀 헛헛하다. 그래서 이제 탑픽을 좀 네. 궁금해 여기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뭐 알테오젠, HLB 또 제약사 뭐 보령 유한양이 쭉쭉쭉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연구원님의 탑픽은 뭘까요? 지금 마음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업은 레오캠바이오인데요. 예. AACR과 아스코에 참여를 하는 것도 가장 큰 이유 네. 중 하나인데요. 예. 거기에 더불어서 ADC 대장은 레오캠바이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레오캠바이오가 이번 AACR에서 초록 발표만 5개 정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잘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ADC가 여전히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많이 없는 만큼 맞아요. 다양한 타겟이 나오는 게 관건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얀센과의 큰 계약을 했던 레오캠 바이오가 ADC 플랫폼에 대한 입증이 확실해졌다면 네.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은 뭐 당연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하나 더 누가 또 진짜 헛헛하다. 아, 네. 엔비디아를 더 이기고 싶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플랫폼 3사를 마음 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네. 원래 이제 알테오젠, 레오캠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였어요. 근데 네. 이제 알테오젠은 또 너무 올라서 보기 싫다고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에이비엘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AACR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AACR에서 네. 신규 타겟을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 예. 상반기에 임상 데이터 공개가 4-5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에이비엘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뇌질환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뇌질환 쪽에 대한 가치가 100%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도 예. 항암제에 대한 가치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항암제 쪽도 최근에 이중항체가 메인이고 에이비엘바이오도 ADC를 최근에 갖고 오면서 ADC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게 된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레오캠바이오가 에이비엘바이오는 조금 볼만한 기업들이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 현금 보유 역량 그리고 뭐 상패 이슈 전혀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또 같습니다. 플랫폼이고 네. 네, 믿을만하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왜 3월엔 바이오인가 원 리버 바이오형으로 변신한 강하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